한국의 통일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간첩으로 규정한 셈이라고 자유일보가 9월 21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최주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19일 통일부의 판문점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3일 소송에 관련해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유지라는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결국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취지로서 북한의 국가기밀을 넘겨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구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통일부에 대해 판문점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통일부는 5월 3일 구 변호사에게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 변호사는 5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행정소송에서 최근 이 같은 통일부의 준비서면 내용을 제출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통일부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 남북한 관계 발전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익도 침해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자유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내용을 북한에 왜 넘겨줬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국가기밀에 대한 간첩죄 판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형법상 간첩죄 및 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대법원 1983-64 선고 83도 863으로 판시해 국가기밀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판문점 USB 안에 이 대법원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을 경우 USB를 제작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준 행위는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및 제99조의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판문점 USB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지난해 5월 대검찰청의 간첩죄와 이적죄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지난해 8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자유통일당은 이의 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3부에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이후 자유통일당은 판문점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올해 5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구 변호사는 통일부에서 이미 USB 안에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통해 USB 안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USB의 제작 및 북한으로의 전달에 직접 관여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간첩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 변호사가 통일부에 대해 진행 중인 판문점 USB 정보 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 KIUMC TV 뉴스 최주은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자는 의견들이 정부 내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대응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예견하는 관리도 있습니다. 통일부도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 자체가 남북 합의서와 연동된 점에 주목해
남북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 합의서의 효력을 대통령이 정지시키면 그간 금지됐던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끝마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군도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에 대한 점검을 본격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이 장비 점검 등 대비태세 유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국정원 역시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 심리전국을 부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폐지됐던 대북 심리전 재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대남 심리전 재가동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서둘러 맞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헬로윈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휘발성이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체 보유한 사이버 요원뿐 아니라 해외 공작원과 한국 내 포섭 세력, 친북 성향의 해외 동포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고 최근의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도 북한의 대남 심리전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투쟁 강화를 지시한 후 북한이 한국 내 여론 분열과 좌우 대립,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대남 심리전의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자치를 감췄던 대남 강경파 김영철을 복귀시켜 대남 심리전 조직들이 대폭 신설 강화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22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발 가짜 뉴스 등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간첩 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교체되면 최전방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발송을 정부가 허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오히려 북한에게 한반도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은 가장 강력한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습니다. 북한 지휘부가 가장 민감해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 2015년 비무장지대 DMZ 목함지뢰 사건, 2016년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대북 방송을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5년 5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북도발에 대응할 확장 억제 핵심인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 같은 대북 방송은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을 떨게 할 또 다른 카드는 민간의 대북 전단 발송 허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지도부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삐라 발송에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2008년 10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때 북측 대표단은 민간단체의 전단 수백 장을 모은 박스를 회담장에 가져와 내던지는 모습을 연출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습니다. 북한 군부 또한 그해 같은 달 16일에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개성공단 통행 제한 및 차단은 물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부터 대북 심리전이 펼쳐지면 자신의 아킬레스건 드러날 것으로 보고 날아오는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며 민감하게 대응했다며 남한 임진각이나 서해상에서 날린 전단 풍선이 북한 지도층이 모여 사는 평양 시내까지 가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UMC-TV 이승주였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채 벌어진 인명사고에 대해서 미국 여러 주들은 가혹한 형벌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자녀를 둔 경우엔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벤틀리법이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시행된다고 폭스뉴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를 살인에 이르게 한 텍사스주의 음주운전자에게 양육비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텍사스주 하원의회에 법안이 제출됐고 지난 6월 2일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는 SNS X 트위터를 통해 부모가 사망하는 것은 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자에 의한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라며 범죄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부담을 지게 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교육이나 의료 환경, 아이의 생활 수준 등을 감안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구속돼 당장 양육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석방 이후에 연체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법은 벤틀리 법으로 불립니다. 지난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잃은 미주리주의 여성에 의해 제안돼 지난해 테네시주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20여 개 주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KUMC TV 이승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